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낙선자들과 이제 그 만찬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뭐 낙선 분들이다 예, 보니까 예, 위로하고 이제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요 자리에서도 일단 그 쓴소리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반성하고 바뀌어야 된다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50명 정도가 참석한 자리에서 쓴소리를 한 사람은 최지영 한 명밖에 없었다. 이런 지금 그래.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는 누가 좀 언론이 그 좀 주목하고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나마 좀 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도 그렇게 막 세게 막 이렇게 쓴소리를 한 거나 같지는 않고 당에서 좀 소외가 돼 있던 사람 같이 막 끌어안고 가야 된다. 요 정도밖에 없었고요.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얘기를 한 편이에요.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이라면서 줄곧 비판해 왔던 게 문재인 정부인데 그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게 맞냐? 요런 식의 좀 쓴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만찬, 오찬이었네요, 오찬. 오찬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쓴소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예,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저도 약간 대통령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 정도일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어. 근데 고양병에 출마했던 김종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후 관계 아니 어떤 앞뒤를 떠나서, 음.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워낙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본 데는 그 이 두 가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그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단 저를 포함해서 대통령을 좀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신과 어떤 불만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누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사실은 담담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거나 제 주변에서도 정치에만 이렇게까지 막 깊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그 이재명은 그래 뭐 문제 있지, 조국 문제 있지. 근데 그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 정도보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반감, 예, 대통령에 대한 약간 좀 뭐 불통이라고 하는 거 그거 훨씬 더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 된다라는 식의 모습이 보여지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이는 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계속해가지고 좀 뭔가 희생양을 만들고 계속 뭔가 책임을 다른 데다가 전가시키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통령이 좀 변하려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소통, 그다음에 불통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대통령의 어떤 기자회견 스타일 같은 게 좀 바뀌었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읽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네네. 이번에는 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만으로도 소통 불통 이미지를 어느 정도 불식하는 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낙선자 모임이 있었으면 좀 백가쟁명하는 토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선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워낙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대통령 불통 이미지를 이렇게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 밑으로부터 이렇게 씻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위로부터 이렇게 뭘 하는 거가 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그 지점에서는 딱 막힌 거잖아요. 멈춰 있어요. 막힌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아주 안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한 30% 정도는 변화하고 70% 정도는 안 변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첫술, 두째 술 뭐 이런 거 따질 지금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적극적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토론회에 낙선자로 유일하게 참석한 사람이 김준혁,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패널로도 많이 나오시는 김준혁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정책보다는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싫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자기가 이제 유세를 돌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받고 있고 조국 대표는 부인이 구속이 됐잖아. 그런데 대통령 부부는 뭐 하냐? 이런 말씀을 그 일반 국민들은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김준혁 부총장이 좀 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부총장 같은 경우도 패널로 나왔을 때는 보수 우파의 입장을 정말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대변하는 스타일이셨는데 총선을 자기가 직접 이제 뛰고 난 뒤에는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하는 식의 기사가 계속해가지고 나왔는데 경로해야 되는 건 국민이 아니냐. 대통령이 경로한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좋겠냐 행복하겠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댓글에 좀 저희 얘기에 대한 저항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었잖아요. 이것이 건강한 민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40, 50대가 갖고 있는 어떤 정권 심판론은 좀 습관적인 거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감없이 보기보다는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총선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출처가 어떠든지 간에 총선 시기에 객관적으로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문제 반감들이 형성돼 있었다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총선 기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이런 비판할 여유도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총선이 끝났다라는 것이고 그 총선이 끝난 결과지를 우리가 받아봤었을 때 참패를 했다라고 하는 결과지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왜 참패를 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를 고쳐나가야 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을 보호해야 돼. 대통령을 보호해야 돼. 뭐 또 거꾸로 한동훈을 보호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보수는 앞으로 답이 없는 거죠.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고쳐 나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애를 많이 썼고 소통도 열심히 하고 있고 법적인 뭐 어떤 문제나 이런 거 뭐 특검과 관련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걸 알지만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하고 반성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이거예요. 홍문표 의원입니다. 이름도 이제 홍준표랑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 4선이신 분인데 홍문표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낙선자들이 이제 그 오찬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오찬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자리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동훈은 밥도 가려 먹냐. 그리고 셀카를 찍다가 참패한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선 참패 책임의 80%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저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총선 참패 책임의 80%가 한동훈한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 오찬 자리에서 해가지고 무슨 도대체 자기가 얻는 게 있냐? 얻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원내대표도 또 만들어지게 되고 당대표도 만들어지니까 또 다른 어떤 배지를 달기 위해서라도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아부성 멘트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홍준표 그 씨에 이어서 홍문표의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이 부적절한 것의 핵심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정의 관계가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30%는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70%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30%의 평가는
불통 이미지를 뭐 기자회견이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영수회담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네네. 근데 그 자기 한동훈 위원장과 좀 관계가 소원하잖아요. 관계가 소원하고 조금 비약하자면 차기 한동훈 위원장의 당내 입지를 좁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 그런 어떤 구상이 있지 않은가라는 아니 이미 우려를 지금 갖게 하죠. 언론들은 당내 어떤 그런 거를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나도 그렇게 보는데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아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애정이 네, 있어서 네. 패널로 나갔을 때 오늘도 뭐 방송 얘기하면서도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 정도쯤까지 됐으면, 그리고 홍문표가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작정을 지금 한 느낌이거든요. 예.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뭐 친윤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이라는 걸 아예 그냥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핵심은 뭐냐면 홍문표나 홍준표나 또 다른 어떤 중진 의원이거나 간에 이 사람들이 그냥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공과를 평가한다기보다는 네네.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구상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대변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양상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랑도 손을 이렇게 잡고 악수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왜 그게 한동훈한테는 안 될까?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악감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판단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악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한동훈의 지금 갈등은 어떤 시대 정신, 정치적 노선의 갈등 같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였다면 좋았겠는데, 약간은 지금 총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과정에서 약간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 때문에 한동훈이 당내 입지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대통령으로서 약간 뭐 제동을 거는 네.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염두에 둔 홍준표, 홍문표 같은 중진 의원들이 네네. 그걸 앞장서서 대변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맥락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용하는 입장이 좀 필요할 게 보여. 아니 저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생각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4월달에 이제 재보궐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고 대선도 있는데 그거를 홍준표 체제로 치르게 된다. 예. 홍문표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치르게 된다. 그렇죠. 저는 아예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느꼈던, 이따가 또 저희가 뭐 총선 패배에 대한 그런 원인 분석도 조금 더 해보긴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수도권에서 완패를 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득표율로 보면 5%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해도 그거는 사실 뭐 TK나 이런 데서 좀 표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지, 서울만 하더라도 거의 한 7, 8% 차이가 나고 경기 인천도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득표율이. 그건 그냥 참패를 했다는 뜻인 건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홍준표, 홍문표 이런 사람들이 그 격차를 줄여나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한동훈이 아니고서는 그런 수도권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오는 그림 자체가 지금 상태의 국민의힘의 인적 자원 가지고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문표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혼자 돌아다니고 혼자 박수치고 혼자 셀카 찍고 다녔다. 선거는 시스템에 의해 치러져야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혼자 얘기를 하고 혼자 떠들고 혼자 박수 받는 거는 선거가 될 수 없다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비판은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신평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고생을 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거를 임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선거 전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노고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한 자리에서 또는 긴밀한 토론의 자리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동훈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그리고 그것이 있은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가능한 건데 대통령이 그걸 안 해놓으니까 홍준표, 홍문표 이런 사람들은 좀 비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뒷 배경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저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낙선한 사람이나 당선한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물어봐도 한동훈이 선거 유세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100%다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홍준표가 셀카놀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충격을 받았는데 4선 중진이나 되는 홍문표가 대통령 또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바로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한동훈 혼자 무슨 스포트라이트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좀 소름에 끼치는 게 뭐냐면 벌써 이제 얘기가 언론 통해서 나오는 게 대통령이 분석하는 총선 참패의 원인이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한동훈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한동훈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일단 총선 참패 원인 하나고 두 번째가 한동훈의 사천 때문이었다라고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조 심판론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재, 민생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라는 요 세 가지를 이제 이유로 들던데 홍문표나 홍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나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 분석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거는 총선 참패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권력 투쟁을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총선 패배 원인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몰고 가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 비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총선 참패의 책임이 80%가 한동훈한테 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권력 투쟁이 사실상 본격화가 된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윤한 갈등이 뭔가 이렇게 봉합이 된다라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좀 떨어질 정도로까지 느껴집니다. 아예 그냥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쉬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당권 도전을 아예 안 해가서 제거가 되거나 이렇지 않고서는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실 못 푼 지금까지 왔다고 재준 씨가 했던 얘기 중에서 이제 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총선 원인 분석도 이제 거의 시효가 끝났다고 봐요. 근데 차기 당권이 누가 되는 것이 차기 국민의힘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 맥락에서 세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 관점에서 권력 투쟁, 권력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홍준표 체제로 지금 총선을 뭐 차기 어떤 국힘을 운영한다면 수도권에서 폭락이죠 사실은.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겠죠. 홍준표가 지난번에 물론 이제 홍준표는 자기가 할 말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해가지고 홍문표가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 뭐 수도권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음 주쯤에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죠. 원내대표 지금 나오는 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철규가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지금 이제 홍문표 같은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과 좀 연결돼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아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까 나와 표현대로 좀 비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주변에 이제 그 보수 쪽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방송에 나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한동훈은 당대표에 안 나오는 게 좋다. 쉬는 게 맞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요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는 제가 거의 보기로는 한 7대3 정도로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보수 패널들이.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여론조사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지지층 그리고 일반 지지층 상대로 해가지고 한동훈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주의인데.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 향배부터 좀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향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홍문표, 홍준표 등 그러니까 대통령 좀 높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동훈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중적, 국민적 차원에서는 강한 저항에 지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 홍준표 그러니까 어제도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랑 한동훈이 권력 투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홍준표 씨가 또라이 짓을 했다, 그렇죠. 해프닝을 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거기는 홍준표 씨가 한동훈 장관과 권력 갈등에서 한동훈 장관을 제압했다고 보더라고. 그렇게 제압이 됐다라고 봅니까? 제압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쪽 세계에서는 좀 약간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한지에서는 어떤 때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그 피하에서 서서히 이제 한동훈보다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쪽의 흐름인데 반면에 이제 홍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탈 한동훈. 탈 한동훈에서 뭐 나경원, 이철규가 어땠느니, 뭐 홍준표가 어땠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국민 여론은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강력한 한동훈 팬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좀 충돌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1국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영수회담 국면이잖아요. 영수회담에서 이게 서서히 이재명 사법 처리나 탄핵과 어울리면서 올 연말이나 가을까지 이제 전국을 주도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권력 투쟁 국면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압도적 우위에 있죠. 네. 우위에 있으면서 쭉 하는데 그게 대중으로부터 지금 침투가 안 돼. 그리고 새로운 뭔가 리더십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하면서 한동훈을 지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 점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 뭐냐가 안 되냐면 국힘의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게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약간 와신 상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양반이 새로 컴백을 할 때 대중적 지지가 유지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약간 과도기예요. 과도기. 조금 지금은 여전히 국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그 바람을 잡았죠. 그러니까 탈 한동훈 국힘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푸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건데 네. 과도적 상황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국힘 리더십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잘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하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탈 한동훈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반대. 여기서는 이제 이건 뭐 권력이 만들어질 때는 강한 기존 질서에 대한 혁파 의지를 가지면서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이 탈 한동훈 하려고는 일련의 조류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차기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인데 네. 아직은 건강도 나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직은 이제 저기 영수회담 국면이거든요. 네. 조만간 영수회담이 잘 될 것 같지가 나는 않고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라고 일단 했습니다. 네. 의제는 상관없이 일단 만나기만 하자. 그렇게 네. 되면 국힘의 당권 싸움은 이제 당권 싸움은 좀 수면 아래로 지금보다 오히려 가라앉을 거다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약간 과도적 국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봅니다.